오늘은 2026년 6월 달에 실시한 고3 물리학원 모의고사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스마트워치 전자기파에서 마이크로파 적외선 빨간색 가시광선 그래서 기억은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맞고요. 진공성력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같고요. 그리고 진동수는 마이크로파 가장 큰 거는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순으로 크니까 기억이 작다 맞고 답은 3번.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보면은 1번 구간은 요 간격이 좁다, 넓다, 넓어져서 간격이 넓어져. 그럼 속력이 빨라지니까 등속도 아니고요. 2번에서 방향이 변하잖아. 방향 변하고요. 3번에서 방향이 변한다. 즉 속도가 변한다. 즉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 거야. 틀렸어. 답은 2번. 3번 핵반응에서는 우리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전후가 같아야 되고 위에 질량수 2 플러스 2는 4고 3 플러스 1은 4니까 같고 1 플러스 1은 2고 2 플러스 0은 2니까 같고 하는 것처럼 나에서도 똑같이 하면 3 플러스 3은 기억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기억의 질량수 4고요. 1 플러스 2는 3이죠. 기억 플러스 1이니까 기억의 원자 번호 2번 헬륨이야. 가에서 질량수 작은 2가 결합해서 큰 거 3이 됐다 맞고 그리고 이제 기억의 중성자 수는 기억의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둘, 질량수 4, 즉 중성자 2 맞고 질량 결소는 가가 나보다 크다. 질량 결소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래서 질량이 잃어버린 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올 텐데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왔다. 질량 결소는 나가 크다. 틀렸고 답은 4번. 3번 답은 4번. 4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림이 상당히 이제 수학인데 좀만 확대해 볼까? 그래서 우리가 자 법선은 요거예요. 요게 법선인데요. 마우스 안 돼. 이게 법선이고요. 요게 법선인데요. 이게 법선이고 우리 진행하는 거 요 파도가 진행하는 방향은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파도 진행 방향은 요 물결의 수직이야. 그래서 요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야. 요 수직. 이렇게 이게 진행 방향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면 요 각도가 중요해. 요 각도가 우리가 입사각인데 그게 뭐랑 같냐면 요 수직으로 오잖아. 그래서 요게 수직이야. 이게 수직이야. 그쵸? 그리고 법선과 요것도 수직이야. 세타1 90 빼기 세타1 여기 그럼 세타1 요게 세타1이야. 마우스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입사각이 요게 세타1이고요. 같은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90도 나가는 것도 그려보면은 요게 세타2 90 빼기 세타2 세타2 그래서 여기가 세타2 이런 식으로 여기 표시된 세타1 세타2가 입사각 굴절각인 거 알 수 있고 요것도 똑같이 간에 여기 요거에 90도로 이렇게 90도로 이제 들어가는 선분 그리면은 세타2 90 빼기 세타2 세타2에서 여기가 세타2 2에서 3 가는 거 요게 입사각이 세타2 나가는 것도 이제 또 그리면은 귀찮다 나가는 거 대충 이제 그리면은 요게 그래서 세타3 90 빼기 세타3 세타3 해서 여기가 다 90도가 돼야 되니까 입사각 굴절각이 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n1 sin 세타1이 n2 sin 세타2고 스넬의 법칙 마우스 안되네 그리고 이게 n3 sin 세타3 그러면 여기서 다 n1 sin 세타는 n2 sin 세타2, n2 sin 세타2는 n3 sin 세타3가 돼서 각도가 2, 3, 1이래. 그러면은 n 곱하기 세타가 같으니까 굴절률은 뭐가 가장 커요? 각도가 가장 커? 굴절률이 가장 작은 거야. 2가 작고 3이 작고 1이 작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V는 F 람다라는 잠깐 굴절률의 요 뜻은 굴절률이 크면 이게 이제 빛의 속도가 많이 느려진 거라서 빛의 속도가 많이 느려진 거라 n이 크면 V가 작은 거야. 그래서 속도는 2가 가장 빠르고 3이 가장 빠르고 1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물질의 그럼 파장?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무슨 공식이냐면 빛의 속도는 V는 F 람다. 파동의 속도는 F 람다. 그래서 V가 빠르다 그러면 F랑 람다가 둘 다 이제 큰 건데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 그래서 V가 크다 그럼 람다가 크다. 파장은 1이 2와 3보다 작아요. 기억 맞고. 입사각 2에서 3 갈 때 2에서 3 갈 때 세타2랑 입사각이 세타2고 굴절각이 세타3인데 입사각이 세타2가 크겠네. 입사각이 크고 굴절각이 작다. 입사각이 커요.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답은 1번. 너 어디까지 갔지? 4번 답 1번. 5번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빛의 에너지는 E는 hf고 빛의 속도는 f 람다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은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는 공식이 있어서 빛의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아. 그래서 에너지가 A로 가는 에너지가 정말 크고 B로 가는 에너지 작으니까 파장이 A가 더 작아요. 맞고. 그리고 요거를 빛의 흡수에서 전이한 궤도가 3이겠죠? N3. 궤도는 N3이고요. 그럼 얘가 원자의 거리부터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전기력은 거리 제곱분의 1이야. 3일 때 전기력이 약해요? 맞아. B에서 방출되는 건 3에서 2로 가는 건데 3에서 2로 가면요. 이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빛을 방출할 건데 이거에 해당하는 크기가 1.89 맞아. 1.89야. B에서 3에서 2로 가는데 방출하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요거 가는 요 차이 하면 이게 1.89 아니니? 그래서 맞아. 1.89다 맞아. 답은 5번. 5번 답 5번. 그리고 6번을 보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반대 위상으로 하는 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S1에서 시작한 거는 여기서 출발한 거는 한 파장 거리일 때 골, 2파장 거리일 때 골이 되고요. S2에서 시작한 것은 한 파장 거리가 마루, 2파장 거리가 마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얘가 골을 만들 때 얘는 마루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진행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P랑 Q를 해야 되는 P 지점을 볼게. P 지점은 S1에서 1파장, 2파장, S1에서는 여기가 2파장이고요. S2에서는 1파장, 2파장, 2.5파장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P 지점은 그냥 빨강 빼기 파랑 할게요. P 지점은 마이너스 0.5파장이 차이가 나는 곳이네.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Q 지점 해보면 Q는 1파장 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파장 반. 그래서 여기서는 경로의 차이가 1.5와 1.5니까 얘는 경로 차이가 0이죠. 근데 그렇게 만났더니 결국 마루와 골이 만나는 거 알아? 보이죠? 그래서 0과 경로의 차이가 없으면은 얘가 마루와 골이 만나서 반대 위상으로 한 거라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됐어. 그리고 P 지점 보면 여기는 0.5파장 차이 나는데 여기가 결국에는 요거가 골과 골이 맞는 거죠. 그림이 왜 안 써있지? 여기 써있다. 골과 골이 만났죠? 그래서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보강이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반대의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의 차이가 0, 1, 2 이런 식이 되면 요거는 상쇄고 상쇄 간섭이 되는 지점이 될 거고 경로의 차이가 이제 2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요거는 이제 보강 간섭이 될 거야. 왜냐면 반대 위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림에도 그렇게 써있죠. 이제 R 지점을 해보면 R 지점은 여기서 1파장, 2파장 반. 그래서 얘는 이제 2.6이 빨간색으로부터는 2.5파장이고 여기는 경로가 1이죠. S2로부터는 경로차가 1이야. 그러면은 빨강 빼기 파랑 하면은 P는 요게 2 빼기 2.5라 마이너스 0.5. 얘는 2.5 빼기 1이라 여기는 1.5. R은 이제 1.5 이렇게 경로 차이인 지점이고 그래서 했더니 이게 마루와 마루가 만난 보강이 되는 거 알 수 있네. 이런 지점이구나 우리가 다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Q에서 물결파의 위상은 만난 게 마루와 골로 여기 다른 거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니은 틀렸고요. 이제 기억을 해보면 P는요 보강 간섭이야. 그럼 P는 보강 간섭이고 지금 여기서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스타트가 마이너스에서 스타트해요. 그래서 골과 골이 만나서 아래로 움프 패였으니까 P는 마이너스 스타트에서 보강 간섭이라 이렇게 출렁출렁 있는 거고 Q는 상세 간섭을 할 건데 상세 간섭하는 거는 계속 00000으로 높이가 잔잔해. 그래서 얘가 Q는 계속 00000이고 P는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한 번 출렁이는 요 시간이 요게 T야. 그러면 2분의 T일 땐 여기 있을 거고 4분의 1T, 4분의 3T일 때가 높이가 제로야. 그래서 높이는 4분의 T랑 4분의 3T일 때가 얘네 둘이 제로로 같아. 기억이 맞고요. P랑 R에서 이제 상세간섭하는 지점을 보면은 마이너스 0.5일 때 보강, 1.5일 때 보강이야. 그럼 언제 상세할 것 같아? 마이너스 0.5 지나서 이제 0일 때 그리고 1일 때 상세 간섭을 2번 하겠네. 그러면 상세 간섭하는 지점은 2개인 거 맞네. 답은 기억 디귿 3번. 그래서 우리가 요 경로차가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 반대 위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체크하시면 이런 문제도 이제 풀 수 있어야겠고 3번. 7번은 우리가 잘 보면요. 강상 반 중 하나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대. B와 C가 자기한의 방향이 같대.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반자성체인 거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되고 둘은 이제 강이나 상 중 하나야. 그래서 A가 반자성체이니까 반자성체 이렇게 되면요. 결국 반이랑 상이든 반이랑 강이 되겠네. 그래서 반이랑 상이면요. 반상은요. 얘는 힘을 안 받아. 그쵸? 반상은 이제 힘이 없어. 무. 그리고 이제 반이랑 강자성체가 만나면 얘는 무조건 반자성체는 이제 청력이야. 밀어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원래는 용수철이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건데 강자성체가 있을 때는 청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갔을 거야. 해서 어디가 있지? 늘어나는 길이 나가 크다 했으니까 청력이 여기서 작용을 했겠죠. 청력을 받아서 얘가 위로 조금 올라갔나 봐. 그러면 C가 강자성체, B가 상자성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자성체니까 기억 맞고요. 나에서 B를 제거하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우리가 자석에 의한 힘이 없으니까 늘어난 길이는 똑같아. 틀렸어. 여기서 보면은 가에서 우리가 자석에 N극이 있고 여기서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C는 이제 강자성체죠. 그러면은 인력이 강해. C는 여기서 이 그림에 의하면 아래쪽이 S극, 위쪽이 N극이 되게 자기화됐을 거야. 요게 요 색칠한 면이 아래가 가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 그쵸? 색칠한 면이 아래가 가서 C가 여기가 N극이라고 해야 되고 위가 S라고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둘이 청력 받아야 되니까 A는 아래가 청력이니까 S, 위가 N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게 틀렸다. 이렇게 해야 풀 수 있어.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C를 갖다 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색칠해 놨으니까 색칠한 걸 바닥에 가게 갖다 뒀다 라고 이해를 해야 7번을 풀 수 있더라고. 7번 답은 1번. 8번은 열기관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문제 어렵게 내려고 이제 P 압력이랑 온도를 이렇게 이상하게 줬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옆에다가 빠르게 이제 A, B, C, D가 뭔지 다시 한번 쓰면요. A, B 과정 있고 B, C 과정 있고 C, D 과정 있고 D, A 과정 있고 하고 얘네가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 그리고 1, Q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직 수능이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에서 알려준 건 그래. 그리고 우리가 여기 PV 그래프도 그려보자. PV 그래프도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PV는 NRT를 생각을 해보고
잘 보면 D에서 A 갈 때는요. D에서 A 갈 때는 온도가 똑같아. 온도가 똑같은데 압력이 증가해. 왜 그래? 온도가 똑같은데 압력이 증가해. 그럼 이거 우측은 똑같은데 P가 증가해요. 그럼 V가 감소잖아. 그러면은 등온으로 압축이야. 그래서 D에서 A 가는 건 등온 압축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A고 이게 D야. 등온 압축이 돼야 되고요. A에서 B 가는 건 부피가 일정하대.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랑 압력이 증가해. 그러면 A에서 B 가는 건 부피가 일정해. 그럼 이렇게 위로. 여기가 B야.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 증가하면 온도 증가잖아. 맞죠? 그리고 B에서 C는 등온이고 압력이 감소해. 자, 우변이 같아요. P가 감소하면 V가 커져야 돼. 그래서 등온으로 부피 증가하는 거 요게 C. 아이고 그림 왜 이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C에서 D는 부피가 일정한데 C에서 D 부피 일정한데 온도가 줄어야 돼. 부피 일정한데 온도 줄고 압력 줄려면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그림이 약간 애매해졌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C에서 D.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BC에서 그리고 일단 여기 해보자. A에서 B는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1은 없어요. A에서 B는 1의 양이 0이고요. A에서 B요. B에서 C는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 없어요. 이렇게. C에서 D도 부피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B에서 C에서 흡수하는 열이 100이래. B에서 C에서 흡수하는 열이 100이래. 그리고 CD에서 방출하는 열이 60이래. 그럼 부호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BC에서 1의 양이 플러스 100인 거 자동으로 알 수 있고 나가 있어. CD에서 온도 변화 이게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 자동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1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Q니까 두 개 더해서 Q 나와야 돼요. 두 개 더해서 Q, 두 개 더해서 Q. 그 다음에 A, B, C, D, A로 오면 온도 변화가 없이 똑같은 온도가 되니까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 60인 거 알고 그러면은 A에서 흡수한 열량 플러스 60인 거 자동으로 알게 돼. 여기서 마지막 걸 구하려면 우리가 열 효율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열 효율은 4분의 1은 흡수한 열분의 1이야. 그쵸? 흡수한 열은 구했어. 160분의 알짜 1이 40이 돼야겠네. 알짜 1 40 돼야 되니까 요게 플러스 100이면 D에서 A 가는데 1은 마이너스 60이 돼야 알짜 1이 40이 되겠네 해서 다 구했다. 길제의 부피는요. A가 C보다 부피가 작다. 당연히 맞네. 이 PV 그래프 봐봐. A가 C보다 부피 작다. 당연히 맞고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 AB 과정 내부 에너지 증가 62가 틀렸고 DA 과정에서 방출한 열 60 맞고 답은 3번. 기억 디귿 답은 3번. 9번을 보면 우리가 항상 공기랑 물이 있을 때 물에서 공기로 갈 때만 전반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왜냐면 물에서 공기 갈 때 이런 식으로 물의 각도보다 공기의 각도 크니까 이 특정 90도 되는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더 각도가 커지면 이제 전반사가 시작을 하는 건데 A와 AB에서 이제 어디 갔지? 여기서 전반사 먼저 하고 여기서 전반사 먼저 하고 여기서는 임계각이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도를 잠깐 법선을 그려보면 요게 법선이죠. 이렇게 법선을 그려보면 각도가 요거예요. B에서 C 갈 때 먼저 각도가 요건데요. 이거일 때 전반사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A 갈 때는 요 각도래. C 요 각도가 훨씬 요거보다 크지 않니? 일단 요거보다 크고요. 그리고 얘가 평행이잖아. 그래서 요 각도가 세타면 요게 세타 평행이니까 요게 세타 C. 이게 B에서 C 가는 임계각 그리고 요거 전체가 이제 B에서 A 가는 임계각. 이거 억각이니까 B에서 A 가는 임계각이 더 크죠. 그래서 B에서 C 갈 때는 작은 각도로도 전반사가 됐는데 B에서 A 갈 때는 꽤 큰 각도가 돼야만 임계각으로 전반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에서 공기 가야 돼. B에서 C, B에서 A 갈 때 전반사 하는 건데 그 물처럼 B의 굴절률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C랑 B랑 C의 굴절률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작은 각도일 때도 임계각이 되어서 작은 각도일 때도 전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C의 굴절률이 엄청나게 작고요. 그 다음이 이제 A야. 굴절률 차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식 빛의 속도는 n분의 c니까 빛의 속도는 이제 b가 가장 작고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 c인 걸 알 수 있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기억 맞고,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 뭐지? 세타 제로 각도가 90도고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 제로. 요 각도가 세타 제로구나. 그쵸? 그래서 세타 제로가 요게 B에서 C 가는 요 각도였네. B와 C 사이의 각도는 임계각보다 작아야 돼요. 전바사가 되는 조건이 임계각보다 크게 넣은 거니까 세타 제로가 이미 임계각보다 큰 거야.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아야 되고, 굴절률은 A가 C보다 커야 돼. 답은 1번. 10번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 되는데요. 우리가 총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나 이제 줄어든 길이가 D로 같은 거 알 수 있어서요. 용수철의 힘을 F라고 하면은 그 힘의 크기가 일단 같다. 그래서 모든 힘 다 표시해주면 여기 이제 중력 3mg, 그리고 여기 이제 중력 mpg, C의 중력 mcg, 중력 먼저 다 표시하고, 여기도 이제 중력 먼저 다 표시하고 mcg, 여기 mpg, 이 3mg.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실의 힘을 T라고 하면 양 끝의 물체를 같은 힘으로 당길 거야. 근데 여기서 T의 힘이 3mg니까 요거 그냥 바로 3mg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양 끝의 물체를 같은 힘으로 당기는데 A가 멈춰 있으니까 즉 실의 힘이 3mg가 되는 걸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여기도 똑같아. C를 멈춰 있게 해야 되니까 요 위로 작용하는 요 힘의 크기가 3mg. mcg다. 이번에는 mcg다. 실의 힘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나 생각하면 이제 수평면이 얘를 위로 받쳐주는 힘의 크기, 수평면이 얘를 위로 받쳐주는 힘의 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수평면이 작용하는 힘이 여기서 mg래. 너는 이미 mg로 주고 죽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용철의 힘의 크기를 우리가 여기 쓰면은, 용철의 힘은 보라색으로 할게. 얘가 용철이 늘어났으니까 양끝의 물체를 당길 거야 F, 위아래를 당길 거야 이렇게 F. 용수철이 압축이 되었으니까 양끝의 물체를 밀 거야. A를 위로 F, B를 아래로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면 A는 그냥 T는 3mg 알 수 있으니까 바로 B의 왼쪽에 B의 이제 힘의 평행을 써볼게요. B는 위로 있는 힘 3mg가 위로 있는 힘은 아래 힘 F 플러스 mpg와 같다. F 플러스 mpg와 같다. 이제 C 위로 있는 힘 N 플러스 F가 N이 mg라고 했죠. mg 플러스 F가 mg 플러스 F가 mcg와 같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F는 3mg 빼기 mpg가 마우스 너무 힘든데? 3mg 빼기 mpg가 그것이 이제 여기 F는 mcg 빼기 mc다. mcg 빼기 mc다. mcg 빼기 mc다.
이거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식에서 T'은 mcg다. T' mcg니까 이제 여기서 또 A를 써보면 A는 T' mcg 플러스 F가 이거 그냥 F 바로 해도 되니? 그냥 갈게요. 그냥 여기 F 바로 가자. 그래서 mcg 플러스 F가 3mg다. 그럼 여기 F 뭐나? F는 3mg 빼기 mcg다. 바로 가자. 3mg 빼기 mcg. 요 식으로부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은 우리가 모르잖아. mpg 플러스 F다. 식은 요렇게 다 쓸 수 있고, 여기서 요거 두 개가 같으니까, 요게 이제 다 F로 같으니까 B의 질량과 C의 질량의 M 나와야 되고요. B의 질량과 C의 질량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B, C 질량 같으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해보면은 넘기면 4mg가 mpg 플러스 mcg니까 대충 이 mpg 이런 식이지. 그래서 B의 질량과 C의 질량이 2m인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거 넣으면 뭐 나와? 3mg 빼기 2mg. F는 그래서 F가 mg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오케이, 다 구했다. F가 mg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F는 mg고 2mg니까 N'의 요거는 3mg가 나온 거 알겠네. 오케이. 대충 다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에서 A가 실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맞아. B의 질량과 C의 질량은 2m으로 같아. 그리고 이제 나에서 이거는 S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F를 구하라는 건데 F는 mg라고 구했죠. 그래서 맞네. 답은 5번.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이제 수평면이 B한테 작용하는 힘까지도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물어봤네. 그래서 몇 번이지? 10번 답은 5번이고요. 11번은 생각을 하면 그냥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대. 이때 우리가 그냥 충격량 그냥 공식 쓰면 돼요. 그래서 0에서 t 동안 이제 A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와 같은데 A는 0에서 V에서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은 이제 V에서 제로가 됐어. MV에서 제로가 됐어. 그럼 MV나 감소했네. 이렇게 마이너스 MV0. 질량 어딨지? 질량이 똑같아서 마이너스 MV0. 이제 B는 0에서 T까지 이제 B는요. V에서 4분의 1 됐어요. V에서 4분의 1 됐어. 그럼 4분의 3이 감소했어. 마이너스 4분의 3 MV. 이렇게 우리가 운동량을 변화를 가지고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이러면 충격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 그리고 이제 운동량의 변화. 그래서 부호를 떼면 이제 크기만 보면 부호를 떼니까 1대 4분의 3으로 A가 크고, T에서 2T 동안은 B는 4분의 1에서 4분의 1MV에서 0이 됐으니까 운동량 변화가 마이너스 4분의 1MV야. 크기만 보면 4분의 1MV야. 맞아.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는요. 충돌하면서 결국 속도가 여기에서 0으로 되긴 하거든요. 속도가 0으로 되긴 하니까 둘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인데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 mv로 똑같아. 결국에는 끝에는 멈추니까. 그래서 충격량이 같은데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2배면 힘은 절반이야. 시간이 길면 힘이 작아. 힘은 B가 A보다 작아야 돼. 2배 작아야 돼. 시간이 2배면 힘이 2배 작아야 돼. 힘이 작아야 돼. 답은 11번 3번. 그래서 이제 A가 보면요. A가 볼 때 P랑 검출기 광원이 정지해 있으니까 A가 볼 때는 정지한 물체의 길이를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어. 그런 거고. 근데 A가 볼 때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주선은 이게 L이라고, A가 측정한 L이라는 길이가 길이 수축이야. 이미 수축한 길이로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했는데 그걸 L이라고 잘못 측정을 한 거야. 일단 그렇게 되는 거 먼저 하나 알 수 있고, 뭐라고? 그리고 이제 A가 볼 때는 우주선의 속도는 제대로 0.8로 똑같이 보일 거예요. 우주선의 속도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가 L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선이 그냥 가는 거 제대로 그냥 볼 수 있어. 하늘에 나는 우주선이 여기를 지나고, 그리고 L의 길이가 0.8c, 거리는 속도 0.8c 곱하기 시간이다.
시간의 0.8분의 L이야. 그래서 이거야. 이거랑 그대로 똑같아. 0.8c분의 L로 볼 거야. A가 볼 때는 우주선이 P에서 Q, 우주선이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그냥 우주선의 길이 거리만큼 가는 거고, 속도는 요거니까 시간은 요거다. 그래서 이거와 같다. 이거야. 그래서 틀렸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A가 볼 때는 P와 Q 사이가 멈춰 있으니까 요 거리는 우리가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어. A가 볼 때 멈춰 있는 애들의 길이니까. 근데 B가 보면 결국 B가 볼 때는 P 검출기 Q가 다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B가 볼 때는 B 입장에는 PQ 검출기 다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볼 테니까 P도 왼쪽, 검출기 왼쪽, Q도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볼 테니까 이거는 길이 수축으로 볼 거야. B가 보면 길이가 짧아 보여. A가 본 건 고유 길이를 보고 B가 보면 길이 수축으로 봐. 그래서 A가 본 길이가 크다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면은 A는 여기서 빛이 동시에 방출한대요. A가 볼 땐 결국 여기에 동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식성은요, A가 보든 B가 보든 동식성은요, 한 점으로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거는 그 누가 봐도 똑같아야 돼. 왜냐면 검출기에 지금 오른쪽 왼쪽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 팩트는 검출기에 띠딕 동시 도달하고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A가 봐도 동시 도착했다고 봐야 되고 B가 봐도 동시 도착했다고 봐야 돼. 그래서 B가 볼 때도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빛이. 근데 B가 볼 때는 빛은 요렇게 쏘고 빛은 요렇게 쏘는데 검출기가 왼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P 쪽에서 나온 빛은 검출기가 마중을 가는 거고 Q에서 나온 빛은 검출기가 도망을 가니까 2에서 빛이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PQ에서 동시에 빛이 나오면 중앙에 동시에 못 닿고 Q가 먼저 발생하고 P가 나중에 발생을 해야 B가 볼 때도 정중앙에 동시에 도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B가 볼 때는 P가 Q에 먼저 도달한다 뭐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동시에 도달해야 돼. B가 볼 때는 동시 도달해야 되고요. 동시 도달하려면 Q가 먼저 발생을 하고 P에서 빛이 나중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동시 도달해야 돼. 답은 2번. 13번이 약간 어려웠는데 이거 좀 풀다가 계산이 오랜만에 이 문제 너무 오랜만에 봐서 나락으로 갔고, 공식 물질법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2n분의 p제곱 2분의 mv제곱 2분의 mv제곱 2n분의 m제곱 v제곱 해서 2n분의 p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공식도 있어. 여기다 대입하면 p는 이제 람다 제곱분의 h 이런 식으로 공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2일 때 같은 물체가 같은데요. 2일 때와 2일 때를 보면요. 요 파장이 이제 있잖아. 파장으로 보면은 요 물질파 파장이 2배가 되면요.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배가 돼요. 그쵸? 같은 물체일 때 물질파 파장이 람다일 때 4였어. 그럼 요거 4분의 1 되려면 요거 뭐 돼야 돼? 2람다야. 그래서 기억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B랑 A 가지고 한번 식을 써보면 B랑 A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B는요 420 에너지는 2m분의 2m이고 여기 람다죠. 람다 제곱분의 h제곱이고, A는 요길 때 보면은 얘는 요거죠. 2m 파장이 요거 4야. 그래서 4람다 제곱분의 h제곱. 이기 때문에 질량이요. 질량이 B가 4배, B가 4m이면 B의 질량이 4m이면 A의 질량이 m이 나와야 돼요. B의 질량 4m이면 A의 질량 m이 나와야 돼. 이거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질량 A가 B보다 작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속력을 해야 되는데요. 1대 6대 했을 때 B의 물질발 파장이 요거래. 그러면은 B의 운동량을 P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라고 하면 P라고 해요. 근데 2일 때 A의 물질발 파장이 2람다야. 그러면 A의 운동량은 2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운동량이 2분의 P가 나와야 돼. 그래서 파장이 크다 똑같으면 운동량 작다. 그래서 A가 여기서 이제 2분의 P가 나와야 되고요. 운동량이. B의 운동량은 여기선 P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m 곱하기 이제 2분의 v, a의 속도를 2분의 v라고 하면 2분의 p는 2mv 이런 느낌이고요. p는 4m 곱하기 4분의 v인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은 구했고 운동량이 1대 2분의 1이면 1대 2분의 1이려면 속도가 이런 식이 돼야 돼. 운동량 현재 2mv, 운동량 2분의 mv. 그래서 1대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속력은 그래서 A가 2분의 V이고 B가 4분의 V야. A가 B의 2배야. 속력은 A가 B의 2배야. 답은 13번, 답은 4번. 이것도 이제 상당히 14번 같은 문제 계속 나오는데 머리를 잘 써야 되고요. 이거 속도 다 구할 수 있던데 어떻게 하지? A의 속도. 자, A는 속도가 V예요. A는 속도가 V이고요. T일 때 B와 C가 여기서 부딪힌대. 그럼 T일 때 얘가 여기까지 갔어요. T일 때 요만큼 갔죠. 얘가 T일 때 여기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제 X는 3D에서 충돌한대. 결국 둘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 가겠죠. 하나가 된 애가 요만큼 갔어. 요만큼 가는 시간은 며칠 것 같아? 4D에서 3D까지 한 칸 이동하는 시간이 T에서 부딪혔고 이제 3T가 될 때까지니까 2T 동안에 요만큼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가 된 물체. 그리고 이제 A를 보면요. A는 0에서 3T 동안 그쵸 여기에서 3D까지 요만큼 간 거야. A는 3T의 시간 동안 요만큼 간 거네. 그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럼 A의 속도는 3D를 3T 동안 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V는 시간분의 거리 3D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랑 이동거리 다 아니까 그래서 C의 속도는요 T 동안에 2배를 가는 거야. T 동안에 2D를 가는 거야. A의 속도는 T 동안에 D를 가는 건데 그럼 C는 T 동안에 2D 가야 되니까 C의 속력은 2V야 처음에. 이거 알 수 있고요. 한 몸이 됐을 때 B와 C의 속도는 2T 동안에 D 가는 거야. B와 C의 속도는 2분의 V야. 다 구했죠. 그래서 모든 속도 다 구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량 보존 쓸 건데 첫 번째 B와 C가 충돌하는 걸 보면은 B는 정지고요. C는 왼쪽으로 2V로 가요. 그래서 운동량은 2V 곱하기 MC. 그래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mcv. B와 C의 운동량 총합은 이거고 그것이 이제 B와 C가 더해서 MP 플러스 MC에 더해서 한 몸이 됐어. 그거의 속도가 뭐라고? 왼쪽으로 2분의 V라고 속도 2분의 V 곱하기 왼쪽이다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고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이제 A와 BC 합한 게 만나야 돼. BC 합한 건 요거잖아. 근데 질량 뭐 아는 거 있나? C 질량은 뭐지? 아는 게 없나? 다 아는 게 없나 보네. 그리고 A의 운동량은 A 운동량 플러스 BC 한꺼번의 운동량은 ABC 충돌우와 같다. 그래서 A는 이제 충돌우 속도 마이너스 이거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 A의 충돌전 운동량 MAV 그리고 이제 BC의 충돌전 운동량 A랑 충돌전 속도 곱하기 BC 그것이 이제 ABC 다 더한 거 ABC 다 더한 거에 3분의 V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V에
MBC, ABC 다 더한 거와 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하면은 먼저 첫 번째 식으로 뭔가 B랑 C의 질량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야 되니까 부호다 떼고서 이제 빠르게 계산만 하면요. V제가 다 나가 있고 하면은 요거 4죠. 이게 4니까 B의 질량은 C 질량의 3배네. 그래서 C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요. B의 질량은 3M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A 질량 모르니까 여기 대입해 볼게. 그럼 요게 4M이죠. 요게 4M이고요. 이것도 4M이야. 우리가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해보면 3분의 1 넘기면 3분의 4 MAV다. 3분의 4 MAV는 이거 V도 그냥 날려. 그거는 이제 EMV 플러스 빼기 오케이. 이거는 이제 EMV가 이제 V 약분했으니까 EM 빼기 3분의 4는 그대로 있고 빼기 3분의 4. 그럼 요거는 3분의 2M이다. A의 질량은 2분의 M이 되는 거 알게 돼요. A의 질량은 2분의 M이다. 그래서 2분의 1분의 3. 답은 6. 답은 14답 4요. 6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둘 다 나오는 거래. 자기장의 방향 둘 다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둘 다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지금 1번과 2번에서 이제 전자기 유도가 될 텐데 색깔을 다르게 해줄까? 아래쪽의 면적은 ES죠. 아래쪽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 이제 2배고 위쪽은 정사각형이라 면적이 S라고 치면 1대 2의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0에서 2t일 때 0에서 2t일 때를 하면은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은 그리고 변화를 방해하는 느낌이고 그냥 감은 횟수 곱하기 시간분의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 양은 자기장 크기 곱하기 면적이야. BS 뭐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면적이 이제 일정하고 자기장만 변하는 문제니까 자기장이 변하니까 면적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 그래서 우리가 요 보통 기울기 시간분의 자기장 요거를 하면 우리가 요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크기를 알 수 있는데 먼저 2번 0에서 2t일 때까지는 2번만 변하니까 0에서 2t일 때는 2번만 변해요. 그래서 2번에 의한 전자기 유도 계산을 해보면 2번에서 튀어나오는 게 커지는 거죠. 잠깐만. 잠깐만. 1번 구역은 이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니까 1번 구역은 튀어나오는 게 맞았고 2번 구역은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마이너스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었어. 일단 그랬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크기가 커진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커지는 거야. 그럼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거 커지는 거에 반대로 튀어나오는 거를 유도를 할 거야. 튀어나오는 거 유도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도전류 방향은 유도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죠. 튀어나오니까 이렇게야. 그때 유도 전압의 크기는 전압은 면적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 그래서 0에서 2t일 때는 면적이 파란 색깔 ES 곱하기 시간분의 2t분의 B 그래서 부호 다 떼고 2t분의 B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2에서 4일 때는 그래서 요때 요거에 해당하는 전압의 크기가 이제 I0래. 요거에 해당하는 전압이 요거일 때 흐르는 전류 크기가 I0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2t 2에서 4t를 우리가 해볼게요. 2에서 4t 2에서 4t는 1번과 2번으로 같이 해야 돼요. 1번 구역은요. 튀어나오는 게 감소야. 1번은 이제 튀어나오는 거 감소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튀어나오는 걸 유도할 거야. 튀어나오는 걸 유도를 할 거고, 그때 전압은 면적 곱하기, 면적이 S죠. 면적 S 곱하기 빨간색으로 할 거야. 면적 S 곱하기 시간분의 2분의 3이야. 곱하기 2t분의 3이야. 그리고 이제 2번 구역은요. 이번엔 요게 들어가는 게 감소해. 들어가는 거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게 감소하네. 그럼 나는 들어가는 걸 유도해야지 해서 만들 거고, 유도 전압은 ES 면적 곱하기 2t의 시간 동안의 B야. 2t분의 B.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유도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다르네. 결국 얘가 세겠죠. 얘가 크기가 1.5나 되니까 얘가 셀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답은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는 방식으로 답은 이렇게 유도를 할 거고요. 이렇게 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흐르니까 P에서 전류가 플러스 Y죠. P에서 전류가 플러스 Y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2분의 3, 1 서로 방향 반대니까 2분의 1이 남겠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반 남을 거야. 유도 전압이 이렇게 돼요. 2분의 1일 때 유도 전압의 크기는 우리가 T분의 BS가 1이면 2T분의 BS면 유도 전압은 절반이고 유도 전류는 절반일 거야. 플러스 Y의 2분의 I0 답은 3번. 15번 답 3번이고 16번이 어려웠는데 일단 이렇게 A에서 간 다음에 A에서 가는 게 이렇게도 막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A에서 한쪽으로 가면 B에서 한쪽으로는 다른 한쪽은 이제 B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고 여기가 PN이면 여기가 NP고 이런 식으로 아마 돼야 될 것 같고, 요거도 PN이면 NP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B에서 출발하면요 얘는 1로밖에 못 가요. 그쵸? B에서 출발한 걸 1로밖에 못 가고, 이렇게 만약 이렇게 간다 해봐. 이렇게 가서 한 바퀴 계속 돌면요 이렇게 가면은 전류계를 안 흐르죠. 전류계 안 흐르니까 이상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전류계가 작동을 할 때, LED 작동할 때 전류계가 작동해야 되니까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 되는 것 같아요. 전류계 작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갖고, 그럼 이제 A에서 갈 때는 못 가니까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게 PN이면 NP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선 어차피 여기 못 가니까 어차피 요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일단 검류계를 무조건 다 돌아가게 되고, 얘네가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서 가게 돼서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네. 이렇게 돼야 될 것만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될 것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N, NP 그래서 다 이렇게 약간 대칭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의 결과 내가 가정이 맞나 해봐. 그래서 S1을 하나는 S1을 했을 때 S2 잠깐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 S2를 열었을 때 볼게. S2를 열었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는 A랑 연결했을 때 하나는 흐르고 B랑 연결했을 때 하나는 흐르고 하나는 안 흐르고, 이런 걸 해서 기억이 A인지 B인지 그런 걸 알아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둘 다 S2 열었을 때를 보면요, 열었을 때는 A밖에 못 가요. A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열었을 때 작동하는 거 이게 A고, 그리고 이제 B가 요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가 B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요게 B. 그리고 열었을 때 이렇게 해서 가면은 검력에 작동할 수밖에 없어. 디귿 흐른다, 기역은 A 연결, X는 주로 양공, X는 P형 반도체 양공해서 답은 5번. 이게 16번 어려워. 17번은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용수 처리 물체를 이제 밀 때요 같은 힘으로 양 끝에 물체를 밀어.
용수철은 양끝의 물체를 같은 힘으로 당기거나 같은 힘으로 밀거나 하기 때문에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같대.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같으니까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가 결국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같아.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EV로 날아가면요. P는 오른쪽으로 V로 날아가서 둘의 운동량 변하기 전은 0, 변한 후는 플러스 EMV, 마이너스 EMV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요. 그래서 얘네 처음에 날아가는 속도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찰 구간을 지날 때 등속도로 간대. 원래는 마찰 구간 지나가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의 양이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지 못했겠네. 그래서 마찰 구간의 열의 mg 대문자 h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EMGH인 거 알겠죠? 이제 나머지 A가 하는 거 A의 이제 에너지와 B의 에너지를 보면 B가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B가 11번, 12번 여기서 정지. 그럼 B의 처음의 에너지는 12번 플러스 마지막에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써야겠다. 그래서 B의 에너지 보존을 쓰면은 B의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은 위치 에너지 그리고 EM, G, 4H, 8mgh 처음에 갖고 있던 이 에너지가 12번, 한 번, 두 번 열 플러스 마지막 위치 에너지와 같다. 즉 4mg 대문자 H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EMG 스몰 mgh와 같다. 그래서 요게 맞나? 잠깐만. B는 이렇게 세우는 게 맞고 이제 A의 에너지를 써보면 A는 요길 때만 볼게요.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2분의 m 곱하기 속도 2v 제곱 운동 에너지 플러스 4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4mgh가 여기서 열 발생하고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열 발생하고 열 저기서의 위치 에너지 mgh 그리고 이제 발생한 운동 에너지. 그래서 A에서 운동 에너지가 4배래. 그래서 A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요거가 사실상 mv제곱 아니니? 이거의 4배다 4mv제곱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나요. 그래서 끝났고요. 해야 되는 게 뭐지?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우리가 B의식을 요거를 정리하면 mv제곱은 넘겨. 그러면 4mg 대문자 h 빼기 6mgh 그것이 이제 A는 요게 2mv제곱 아니니? 넘겨 mg 대문자 a 요게 2mv제곱 이걸 넘기면 2mv제곱이 여기 나오네. 얘네를 왼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3mgh 빼기 대문자 mgh 그래서 요게 3mgh 빼기 대문자 mgh가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퀄 같다. 요거의 2배 해야겠죠? 8mgh 8mg 대문자 h 빼기 12mgh 해서 넘기면 9mg 대문자 h가 15mgh 그래서 대문자 h는 9분의 15h 답은 3분의 5h 17번의 답은 2번 18번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T0일 때 요게 컷되고요. T0일 때 요게 컷되고
ET0일 때 Q가 컸대요. 그리고 요 가속도가 T분의 V, 요 가속도 A라고 하면 T분의 7V 증가하니까 여기 가속도가 7A가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알았고 그리고 또 1.5T일 때는 A가 컷돼서 A는 자유낙하하는 거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EM 주겠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4배래.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요게 2분의 mg가 돼야겠네. 그쵸?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분의 mg. 2.5T일 때는 컷당하고 컷당해서 B는 그냥 여기서 요 빗면을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중력 파트 컷 당하고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있는 중력 파트가 2분의 mg라고 여기서 알려준 거와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외력을 다 표시하면 A의 외력은 EMG고 이제 중력 B에 작용하는 요 빗면의 중력 성분은 2분의 mg고 C에 작용하는 요 빗면의 중력 성분은 우리가 몰라요. 대문자 F라고 그냥 하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처음에 세 번째 다이했을 때 가속도가 A고 A 컷당한 상태에서 BC의 가속도가 7A다. 요거를 세워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총 가속도가 A일 때를 써보면 F 플러스 그냥 색깔 안 바꿀게. 외력은 중력은 F 플러스 2분의 mg 빼기 2mg 이것이 322 7ma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식 A 컷당하고 F 플러스 2분의 mg가 요거는 이제 7A 곱하기 5M 5M 곱하기 7A 35M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요게 35, 이게 35잖아. 그럼 이게 28이지 않니? mg가 28 아니야? mg가 28이야. mg가 28ma야. 아 잠깐, emg가 28이고 mg는 14ma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게 7ma지. F가 28ma네. F가 28ma니까 F가 EMG인 거 되니? 어우씨, 이거 갑자기 막 계산이 막 빨라지고 있어. 자, 맞아요. 그래서 MG가 14ma인 거 알았고, 그럼 요게 7ma가 2분의 mg잖아. 이게 2분의 mg. 그러니까 F가 EMG. 해서 다식 다 맞네. 오케이, 다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으니까 A를 구하면 A는 14분의 G죠. 14분의 G야. A는 14분의 G. 근데 가속도 A는 이게 T분의 V잖아. 이게 T분의 V다. T분의 V. 그래서 V는 14분의 GT야. 맞아. 그리고 이제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5일 때는 7A고요. 2.5일 때는 해봐야 돼요. 2.5일 때는 힘이 요거잖아. 그래서 총 힘. 알짜 힘은 2m 곱하기 A 프라임이다. 그래서 요때의 가속도는 4분의 G야. 2.2분의 3t일 때는 이게 7A고요. 요때는 4분의 G거든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A가 14분의 G라 했으니까 요거는 7A는 2분의 G죠. 그래서 디귿 2분의 G가 4분의 G의 2배다. 맞네. 디귿 맞고요. 니은을 해야 되는데 니은 Q가 C를 당기는 거. 그래서 요때 2분의 1t일 때 C에 한번 운동방정식을 써보면 C는 F 빼기 이제 T F 빼기 T가 2분의 T니까 A 곱하기 3M이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실이 당기는 힘 T는요 F 빼기 3MA야. F 빼기 3MA인데 우리가 F는 EMG라고 구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3MA 14분의 3G 14분의 A가 14분의 G니까
3ma는 14분의 3mg를 빼는 거니까 14분의 28 빼기 14분의 3이니까 14분의 25야. 답은 맞아. 답은 5번. 18번 답은 5번이고 19번은 다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고요. P와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반대고 P가 Q보다 커야 돼. PQ 커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요. A, B, C만 보면요. C는 P랑 Q에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어. 그쵸? C는 P랑 Q에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하면 A는 여기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A는 여기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 만들죠. 그리고 B도 여기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여기 튀어나오는 거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만드는 게 같은 자기장을 만드니까 B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얘의 부호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같은 방향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아래가 되어야만 해요. B에 흐르는 전류가 무조건 아래 돼야 돼. 이렇게 해야만 A는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A는 여기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그리고 이제 B는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들고 B는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들고 그래서 A가 가까우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게 세겠죠. 그리고 여기는 약하고 B가 가까운 여기 들어가는 게 세겠죠. 그래서 얘가 세고요. 아 그래 센 거는 그냥 색칠하자. 그래서 가까운 얘가 셀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같은 전류 크기 같으니까. 근데 C가 만드는 거가 일단 있고 C 그리고 이제 C끼리만 했을 때는 자 요거 아직 여기 D를 가면 안 돼요. C끼리만 했을 때는 P가 Q보다 크대. C끼리만 해서 A, B, C끼리 했을 때 P가 Q보다 커야 되니까 C가 여기 튀어나오는 걸 만들고 여기는 튀어나오는 걸 C가 만들어서 조금은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더 커지고 여기는 들어가는 게 약해지게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 튀어나오는 거 만들어야 돼요. C는 이렇게 전류 흐른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 그리고 이제 그리고 A, B, C, D가 다 하면 0이다. A, B, C, D가 다 하면 0이다. 해서 해볼게. 그래서 A, B, C, D 다 하면 0이다를 해보면요. 가에서 A가 여기 튀어나오는 거. 이제 A는 튀어나오는 거를 플러스 A는 플러스 D분의 I, D분의 KI. A, B는 여기 들어가요. 이제 마이너스 한 칸, 두 칸, 세 칸, 3D분의 KI 들어가는 거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C는요. 튀어나오는 거 만들 거예요. 플러스 하나, 둘, 2D분의 KI.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D가 만드는 거까지 하면은 이게 0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럼 D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게 1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3이니까 6분의 1이죠. 1 플러스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D가 만드는 게 마이너스 6분의 7이 돼야 돼. 마이너스 6D분의 7KI가 되어서 이게 D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야. 그래서 여기서 0이 나와야 돼.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요. 정가운데 지점일 때는 A랑 B가 상쇄되는 거 아니? 정가운데 지점일 때는 A랑 B가 상쇄되니까 오직 생각해야 되는 건 이쪽에서 C가 튀어나오는 거 만들 때야. 튀어나오는 거 세게 만들고 튀어나오는 거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튀어나온 거 세게 만들 때랑 요거를 더한 거고 튀어나온 거 약하게 만들 때랑 요거를 더했을 때 크기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에서 계산해보면 y가 이제 마이너스 d일 때 계산해보면 C는 거리가 D이기 때문에 플러스 D분의 I를 만들어요. D분의 KI를 C가 만들어. 그리고 D는 무조건 마이너스 6분의 7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가 마이너스 D일 때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이제 Y가 D일 때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D분의 KI. C가 만드는 건 3D분의 KI를 만들 거고
6D분의 7. 그럼 6분의 5죠. 마이너스 6분의 5야. 6분의 2 빼기 6분의 7이니까 6분의 5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5배다. B1은 최소는 마이너스 6분의 1, 최대는 마이너스 6분의 5.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없어서 최소가 0이 안 나오니까 너가 최소, 너가 최대인 거 알 수 있네. 답은 4번. 19번 답은 4번. 그리고 20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번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 C가요. C가 여기 있다가 가까이 가면 B의 영향이 커져요. 가까이 가면 B의 영향이 커지는데 C가 결국에는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B랑 C가 인력인 걸 알 수 있지. B랑 C가 인력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때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해줄게. 일단 B랑 C랑 인력이야. 여기 BC 인력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A가 얘를 밀어주잖아. A가 밀어줘요. A가 밀어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힘 받으려면 A가 얘를 밀어줘야 돼. A는 얘를 청력 FAC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B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되고 일단 얘네가 서로 인력이지.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면요. 얘네 결국 부호가 뿔맛뿔이든 맞뿔마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는 B와 C는 무조건 당겨야 되고 A랑 C는 무조건 밀어내야 돼서 부호가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아마 맞불마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럼 A와 B는 서로를 당겨야 돼. 그래서 A와 B는 서로를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요거 빼기 요거가 F죠. 그래서 현재 요 그림에서 이게 F니까 하나 써줄까? 이제 C를 보면요. C를 보면 FAC 오른쪽에 힘이 크니까 오른쪽 힘 빼기 왼쪽 힘 한 개 현재 그림에서 F0인 거고 그리고 이제 B는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BC 빼기 AB가 BC 빼기 AB가 F0인 거고 A가 받는 힘의 크기는 AC 빼기 AB야. A는 왼쪽으로 가요. A는 결국 왼쪽으로 가고요. B가 BC가 작용하는 힘보다 A가 C를 미는 힘이 더 크잖아. 그쵸? 그리고 C가 B를 당기는 힘이 A가 B를 당기는 힘보다 크잖아. 그래서 A는요. 왼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FAC 결론은 FAC 빼기 FAB가 크기가 EF가 돼.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EF를 받아요. 어떻게 알았어? 계산해서 알았어. 이거 양변 더하면 FAC 빼기 AB가 EF 나오지 않니? 그래서 FAC 빼기 AB가 EF가 나와서 즉 얘는 왼쪽의 힘 빼기 오른쪽 힘이 EF가 나와. 그래서 요 수식 요거 가지고 하면 이렇게 힘을 받는 거 알 수 있어서 A와 C 사이는 밀어야 돼요. 틀렸고 전하량은 BC가 누가 이제 BC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 A는요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A는 왼쪽으로 힘 받아야 되는데 C가 멀리서 미는 힘이 B가 가까이서 당기는 것보다 더 세. 그래서 A를 밀어버렸어.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 맞아. 이제 X가 뒤에 있을 때로 해보면 X가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X가 뒤로 가면 B에 작용하는 힘, C가 뒤로 가면은 B는요 A와 B 사이의 힘, 요거는 동일해요. 이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자. 그래서 A와 B와 C가 받는 모든 힘을 다 더하면 이게 0이 나와야 돼. A는 마이너스 2F 왼쪽이니까 B는 플러스 F, C는 플러스 F 다 더하면 0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 셋이 받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 더한 거랑 왼쪽 더한 거 합하면 크기가 같아야 돼요. 오른쪽 더한 거랑 왼쪽의 크기가 같아야 돼.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C는 이제 오른쪽이고요. C는 오른쪽, B도 오른쪽, A는 왼쪽이었어. 그래서 보면은 C는요 A와 C 사이 힘이 이건 조금 약해져요. A와 C 사이 힘은 약해지고 B와 C 사이 힘도 약해지잖아.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거도 약해지고 이거도 약해지지만 C의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EF로 결국 커진대. EF로 커진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해지고 요거도 좀 약해지는데 이게 커져. B는 BC는 약해져요. 근데 빼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BC는 약해지고 빼는 건 동일한데 일단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A는요. A와 C는 이게 좀 약해져. 그리고 A와 B는 약해지고 A와 B는 요거 동일해. 그러면은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2F였는데 EF보다 왼쪽으로 힘이 조금 EF보다 약해지겠죠. EF보다 약해져야 돼. 그럼 이게 왼쪽으로 한 1.5 뭐 이런 느낌이지 않니? 왼쪽 1.5인 느낌. 그리고 얘는 오른쪽 2가 됐어. 그럼 B가 왼쪽으로 한 0.5 정도 돼야 될 것 같지 않니? B가 왼쪽으로 0.5 정도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한 0.5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힘이 약해지니까 왼쪽 힘이 더 세져가지고 얘가 결국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왼쪽이 돼야 돼. B의 힘의 크기가 왼쪽이 돼서 이거 3개 힘 더하면 오른쪽 힘 다 더한 거랑 왼쪽 힘 다 더한 게 같아야 되거든. 오른쪽 힘은 EF로 오히려 커졌어. 그리고 B의 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F보다 작아져야 돼. A가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총 왼쪽 1.5고 얘가 왼쪽 0.5 정도가 돼야 오른쪽 EF와 크기가 같아진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면 오른쪽의 힘이 너무 세지잖아.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힘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20번 답은 2번.